사실 이제 난임 휴직이라는 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6일은 택도 모자라네? 택도 6일은 없네? 사실은 택도 무조건 일을 쉬면서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또 꼭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내 주변에도 누나들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난임병 같은 경우에는 모닝 진료를 해요. 그치, 몇 시에 열지? 저는 7시 반에 엽니다. 7시 반에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6시 반, 7시부터 이제 오셔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둘이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2월 달부터는 난임휴직이라고 해서 연간 6일 정도에 정부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임병원을 다닐 때 휴직을 할 정도로 필요한 건지. 사실 이제 난임휴직이라는 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난임휴직이 사실 쉬어야 돼가지고 임신이 잘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제 난임 시술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병원에 자주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시험관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와야 되는데 그 올 때마다 사실 진료가 또 간단히 끝나지가 않아요. 잠깐 뭐 한 20-30분 내로 끝나는 진료라기보다는 이제 연차나 반차 정도를 써야 되는 정도의 진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음파만 보는 게 아니야? 조금 고질적으로 대기도 굉장히 길고 초음파 보고 약 처방 받고 뭐 필요하면 수액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연차를 쓰고 반차를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 자유로운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임휴직이라는 제도를 둬서 이제 난임휴직을 쓸 수 있게 이런 시술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일은 택도 모자라네? 택도 6일은 없네? 사실은 택도 좀 더 늘려주십시오. 네, 나라님들. 그래서 6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게 사실은 시험관의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쉬면서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또 꼭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내 주변에도 누나들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난임병 같은 경우에는 모닝 진료를 해요. 그치, 몇 시에 열지? 저는 7시 반에 엽니다. 네, 그래서 진료를 7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 들렸다가 이제 회사에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7시 반에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6시 반, 7시부터 이제 오셔가지고 대기하시고 진료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렸다가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회사라는 게 다 이제 업무 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너무 야근이 많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스트레스는 정말 임신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활도 너무 불규칙해지고 부정출혈 생기고 생리주기도 불규칙해지고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난임이신 분들은 일을 쉬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도 편해지고 임신도 잘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저희 산모님들도 똑같아요. 일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정말 일을 잠깐 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3개월 정도 되는 출산휴가를 바로 출산 직전부터 3개월을 쓰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 일이 없으면 정말 너무 조기 진통이 걸리거나 아니면 조산까지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말 난임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쓸 수 있을 때는 쓰세요.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일을 계속 해야지. 이제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임신 준비해야지 하고 딱 일을 멈추고 집에서 하다 보면 사실 뭐 해야 하루 될지도 종일 모르고. 뭔가 임신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이제 맘카페를 들어갑니다. 임신 실패 어떻게 뭐 이제 아이고, 시험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맘카페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만 다 오히려 했어요. 너무 안 좋은 얘기 많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내가 편안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1차에 된 분들도 있고 5, 6차, 7차 막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혹은 조사를 했던 것 중에 몇 차가 가장 착상 확률이 높다더라 그런 거는 없고 없어요. 그럼 네. 경험적으로 약간 퍼센트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나이 때마다 착상 확률이 있는데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30%? 뭐 30대 초반의 경우에 30-40%, 사실 40대에 가까워서는 30%까지는 안 되고 20-30%, 그 이상에서 뭐 10에서 20%, 요 정도 이제 각 사이클마다 그 정도 확률이 되더라. 왜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통계라는 게 내가 하면 네. 100%고 내가 안 하면 내가 네, 못하면 그렇기 0%니까 때문에,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임 환자들이 많이 왔을 때 뭔가 가족들이 뭔가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어떤 뭔가를 해줬을 때 좀 더 잘 된 케이스, 좀 특이했던 케이스가 있을까? 저는 남편분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잘 가지고 열심히 같이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되게 이제 보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일단 이제 얼마나 더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시험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생각보다 좀 이제 여성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내원에서 초음파 보고 주사 맞고 하는 것들이 다 여성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일찍 일어나서 있고 같이 데려다 주고. 도와주시면 더 좋죠. 사실 주사는 남편분들이 놔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이 시간 맞춰서 놔주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또 돈독해지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근데 보통 이제 남편분들이 그래도 이제 우리 와이프 몸이 상하진 않을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정도 많이 해주시고 몸이 정말로 상해요. 그거 정말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주관적으로 사실 좀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긴 하고 뭐 가장 걱정하시는 게 살이 찌는 게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종 호르몬 붓는 때문에. 거죠. 그래서 그치. 실제로 몸무게 증가가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시험관 하는 동안.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붓는 거라서 대부분 끝나고 나서 빠지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 주사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 수분을 좀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부종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살이 쪘다면 자기를 의심하세요. 악플 지금 수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냐면 진짜로 그런 호르몬 때문에 입맛이 많이 당기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살도 많이 찌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네, 정말 이거 붓기기 때문에 다 빠져요. 이거는 사실 붓만 하고 살 안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내가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해야지. 있지만 되게 호르몬 어려운 영향도 거죠. 있고. 우리의 맞아요. 목표는 살이 찔까봐 혹은 뭐 부을까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케이스 있으세요? 거의 보통은 만 나이로 보기는 하는데요. 40대 초반에 건강하게 졸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제 40대 중반까지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40대 후반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의학이라는 게 뭐 100%도 없고 0%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TV에 많이 나와요. 만 50세 뭔가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전에 얼려뒀던 난자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난자 기증을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로는 이제 그런 나이대에도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 실제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40이 좀 넘었다고 이제 좀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니까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근데 저는 그건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난자 측면도 있지만은 자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착상이 잘 되지만은 임신 유지가 잘 될지도 또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임신 유지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분명히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손 바꾸는 거 똑같은 병원에서 계속 안 되다가 다른 원장님이 뭐 휴가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원장님은 손을 바꿔서 했더니 바로 임신이 되더라. 우연의 일치인지. 반반인 것 같아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난임 치료라는 게 정형화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손기술이라고 부르죠. 요리로 치면 굉장히 레시피가 많아요. 하지만 또 운이 좋은 부분들도 있고 경험이 많은 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이건 내가 잘해서 된다라기보다는 더 너머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착상은 이제 임신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 노력한다고 해서 100%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다. 안 된다고 갑자기 가서 손 바꿔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나이가 많고 오래 이쪽에 있으셨다고 다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운도 충분히 작용을 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